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느 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65세가 넘어서야 삶에서 가장 큰 후회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난보다 더 슬픈 것은 삶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모른 채 살아온 것이었어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삶의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 어르신이 전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60세가 넘으면 가차없이 버려야 할 7가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선택은 어쩌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선택의 중요성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더 가볍고 평화롭게 걸어갈 수 있는 작은 힌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때로는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면서 그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했던 말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나요?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지만 그동안 당신이 혼자 감정을 삼키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 가슴이 아파요. 이 사연은 우리에게 삶에서 버려야 할 첫 번째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견디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계신가요? 혹은 마음속 깊이 감춘 채 혼자 견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정작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는 서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억누를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골마가고 결국에는 우리와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삶에서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기댈 용기를 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 안에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어야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나머지 6가지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방송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얼마나 자주 떠올리시나요? 과거의 기억 중에는 따뜻하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지만 어떤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과거는 때로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족쇄처럼 삶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 태도는 바로 과거에 매달리는 습관입니다. 어느 날 한 70대 어르신이 한 모임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많은 희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늘 뒤로 물러서고 아내와 자식들이 앞서 나아가도록 도왔다고 말이죠. 그 희생은 분명 값진 것이었지만 정작 그분은 자신이 희생한 만큼 돌아오는 보답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그 점이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가 당연히 더 존중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듣던 다른 어르신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 마음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니 형님 스스로 더 힘드신 게 아닐까요?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형님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그 마음을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어르신은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후회에 매달리는 동안 우리는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일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면 놓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과거의 실수나 아픔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며 걸음을 멈추기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며 그 기억을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잃어버릴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기억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인가요? 다음 파트에서는 삶에서 가차없이 버려야 할 세 번째 태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태도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놓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시나요? 혹시 주변의 평가와 판단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진 않나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대답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태도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습관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70대의 어느 어르신이 들려준 경험담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이웃과 친척들에게 본인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탁이든 거절하지 않았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항상 자신의 일처럼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노력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는 헛된 기대였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나를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여겼어요. 정작 내가 힘들 때 그들 중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이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함을 일깨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나 결점조차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크게 부풀려 자신을 괴롭히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숨기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나요? 물론 남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선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남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느라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남의 시선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가차없이 버려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불필요한 걱정을 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시나요? 어떤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할 네 번째 태도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두 아이를 키우며 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학업, 경제적인 안정, 심지어 자녀가 성장한 뒤 본인이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까지 모든 것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 아이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항상 걱정만 해요? 지금 저랑 시간을 보내면서도 엄마는 다른 생각만 하잖아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걱정이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런 걱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대부분의 걱정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불필요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걱정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걱정을 구체적으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면 실질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학업이 걱정된다면 현재 그들과 대화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걱정은 실제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걱정은 그저 현재의 순간을 앗아갈 뿐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그 걱정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잠식하는 쓸모없는 불안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걱정이 어떤 행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유한하며 그렇기에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특별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바꿔본 적이 있나요? 혹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은 없나요? 이번 5번째로 말씀드릴 태도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소박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시작하자마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카페라니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남기 어렵다는 건 모르세요?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자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심지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좋아하던 메뉴와 인테리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바꾸고 남들의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뀐 카페는 정작 본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고 고객들도 진정성을 느끼지 못해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고민하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소속감을 통해 안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남의 시선에 얽매이게 되면 스스로를 잃고 나만의 길을 걸을 용기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선택들은 과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리는 것인가요? 불교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은 결국 자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물론 남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타인의 조언과 피드백은 때로 우리의 성장을 돕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을 흔든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질 때이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일깨워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6번째로 버려야 할 태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깊이 연결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그때의 아픔과 후회를 곱씹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적이 있나요? 이번 6번째로 말씀드릴 태도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가까운 친구에게 크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뒤에서 그녀의 약점을 이야기하며 신뢰를 무너뜨린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누군가를 믿고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 자녀에게조차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아니었어도 지금 내 삶은 다를 텐데라는 생각이 항상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경험했던 한 상담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상처는 그 사람이 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건 누구인가요? 그 질문은 그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 현재를 놓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는 우리에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기억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얼굴. 다른 하나는 그 상처에 매달려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부정적인 얼굴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면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잃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아픔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이미 익숙해져서 놓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말처럼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면 오늘 작은 실천으로 그것을 내려놓아 보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내일은 지금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태도는 우리 삶의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상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실 수 있다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린 적이 있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태도는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태도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하찮게 여겼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친구 모임에서도 자신의 업적보다는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희화화하곤 했습니다. 난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딸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자기를 낮추시는데 그렇게 하면 저도 아빠를 존경하는 게 어려워요. 그 말은 그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존감은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폄하하고 비난하면 그 근간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삶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도전하고 싶다는 의지도 약해지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어릴 적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자타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와 타인은 다르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타인도 사랑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씩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 말처럼 스스로를 사랑하는 태도는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지는 않은지 잠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자신의 가치를 더 높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7가지 태도를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여러분께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도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